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로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맨 밑에 구독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눌러주셔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인데 보험 설계사면서 보험 대리점을 하고 있죠. 네,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설계사였는데 보험을 하게 된 거,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취급하는 수상레저 보험과 드론 보험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혹시 보험 설계사 일을 해보시려는 분들이라든지 꼭 보험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사시면서 혹시 매치시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수상레저보험 사업용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주도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사업장을 오픈을 하게 되시는데 물론 대수는 안 되셨지만 앞으로는 가입을 하실 거다 하시면서 어떤 이제 고객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날처럼 메일로 필요사항을 안내를 해드렸죠. 그런데 그 통화를 마치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아시는 어떤 이제 교회 집사님 전화였는데 사촌 동생이 제주도에서 친구랑 동업을 해가지고 수상레저 사업을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제주도 사촌 동생이니까 이모분이죠. 이모분이 예전에 보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모분에게 이모가 혹시 내가 찾아보니 수상레저 보험을 취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찾기가 힘들다. 혹시 이모가 취급을 하느냐? 만약에 이모가 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 중에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은 이제 보험을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은 제가 수상레저 보험, 드론 보험 이런 특종 보험을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촌 동생에게 그 집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를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되게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변 집사님이 제주도에도 소문이 났더라. 어떻게 신기하게, 이제 두 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둘 다 따로따로, 수상레저 보험 하는 사람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변 집사님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정말 유명해졌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이제 수상레저 보험을 취급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엄청 높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유명해졌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저는 몰랐었는데 수상레저 보험 하면은 이제 변부장 이렇게 주변에 좀 소개가 되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드론 보험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네이버 카페에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셨어요. 드론 관련 카페였는데 그래서 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께서 거기 회원 중에 한 분이 드론계의 유명 부장님, 변 부장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제가 이제 가입을 했더니 그래가지고 저만 몰랐네요. 이게 약간씩 들려오는 소리로는 드론 업계에서 제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워낙 시장이 또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느낄 만큼은 아닌데 제가 못 느끼는 사이에 수상레저 보험도 드론 보험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그냥 꾸준히 이제 정보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었냐면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이죠. 한 18년, 19년 전 거의 20년에 가까운데 그 전에 임보험을 했었어요. 오늘 내용과 좀 비슷한 얘기를 이제 담았던 영상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포커스가 좀 달라요. 어떻게 해서 수상레저 보험과 드론 보험을 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기가 있어서 자꾸 콧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임보험을 오랫동안 취급을 했었죠. 처음에 생명보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이제 전문, 이제 그 대리점에서 일을 갈고 닦았죠. 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찾아온 몸의 노화. 예, 이제 몸도 늙고 또 좀 여기저기 이렇게 아프기도 했고 또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막 빚들이 생겨났어요. 그 이제 보험을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더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떤 뭐 불법을 해가지고 제가 뭐 빚이 생긴 건 아니고 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내가 보험을 못 하겠다라는 제 때가 왔어요. 왜냐면, 일단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 좋았고, 또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걸 내가 이제 평생은 도저히 못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험 일이 아닌 보험을 이제 때려쳐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보험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렸죠. 그래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제 제가 공무원 체질이구나. 예.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저보고 공무원 체질이라는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이제 너 준비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기하게 어떤 드론보험의 시초가 됐어요. 이제 수상레저보험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수상레저보험을 더 먼저 시작했으니까. 수상레저보험은요, 그 장기보험을 할 때였는데, 제가 그 이제 생명보험 했다가 손해보험으로 턴을 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생명을 같이 취급은 했지만, 이제 손해보험 위주로 막 이렇게 설계하고 판매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손해보험 자격증을 이렇게 따면서,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코드를 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해양대 출신이에요. 해양대니까 내가 이제 손해보험을 취급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해양대에 나온 만큼 전공을 살려서 선박보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 이제 직급 영업이라고 하나? 본사 직급 영업이라고 해서 본사 직원들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저희 같은 대리점도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한 10년 전인가 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선박보험, 이렇게 보험료가 크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꼭 보험료가 크다 그래서 꼭 많이 남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한참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해양대를 나왔으니 내가 이제 우리 학교 선배님들을 찾아뵈야 되겠다. 목포 해양대 선배님들을 찾아뵈서 당당히 내가 꼭 후배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험에 선박보험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 선배님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입하느니 제가 가입을 시켜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용감하면 용감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몰랐어요. 용감한 건지도. 그냥 저는 자격이 되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운회사의 이제 대표님으로 계셨던 어떤 이제 학교 선배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선배님하고 약속 잡았고 잡았을 후에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이런 거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님을 찾아뵙고, 선박보험 얘기도 이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이제 드리고, 그 당일날 이제 약속을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점심시간 좀 전에 전화를 드리고 오늘 점심때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해운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또 저희 학교 선배님, 그러니까 저보다는 선배님이시고 이제 그 대표님보다는 이제 후배신데 그 선배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현숙이 네가 혹시 우리 대표님한테 전화했니? 라고 하시면서 좀 면박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까마득한 후배여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초면도 아니죠. 만나기도 전에 이거를 거절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약속 시간까지 정해서 만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끊으시고 직속 선배님을 부르셔가지고 변현숙이 누구냐, 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못된 마음으로 다시는 내가 이 선박보험을 하지 않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회의감도 들었고요. 나는 이 세상 내가 자격증이 있고 마땅히 이 자격증이 있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면 뭐 선배님이 됐던 누가 됐건 내가 열심히 해서 계약을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순진하면 순진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선박보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본사 직원들이 이렇게 직급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본사와 좀 이렇게 미래식으로 영업을, 그러니까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계약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선박보험이라는 게 그런 건지 몰랐었거든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시대가 다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던 시대가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때 때를 이제 그것도 하나의 뭐 허락된 일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손해보험 하더라도 절대 그런 보험은 일반 보험은 하지 않고 인보험, 사람보험, 건강보험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우연히 이제 저희 학교 또 선배님이셨어요. 그 선배님을 알고 지냈는데 그 선배님께서 제가 그냥 보험을 하니까 그냥 귀여운 후배니까 뭐 주변에도 있었겠고 저를 부르셔가지고 오전에 와서 인천에 계셨던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 선배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달라,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저는 성향이었던 것 같은데 뭐 겁이 없었던 건지 한 번도 그 상품을 판매한 적은 없으나 두려움이 없이 내가 자격증이 있고 코드가 있고 무슨 상품이든 간에 내가 팔 수 있다. 설계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상 레저 보험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근데 PPT를 하려면, 프리젠테이션을 하려면은 제가 이거를 뭐 빠삭하게는 아닐지라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약관도 없었고 그 상품에 대한 약관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겠고 해서 제가 그때 DB손해보험 본사에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 커미션도 엄청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외된 상품 중에 특정 보험들이 대부분 그런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 누구도 지점에 뭐 취급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담당 그 지점장님이 계시는데 만나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바쁘다고. 제가 그냥 수상레저 보험을 배우러 가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 되게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니 10,000원짜리 계약이라고 무시하냐 이런 생각으로 저는 배우러 가겠습니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똥꼬집을 부렸어요. 요즘엔 건강이 나빠지니까 이제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땐 건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크든 작든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10,000원짜리여도 고객들을 만나러 갑니다. 막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적자인데도 이제 가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당연히 뭐 계약들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죠.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계약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정신으로 수상 레저 보험 까놓고 말씀드려서 수수료가 뭐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보험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품을 제가 그 지점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내가 드려요. 왜냐 고객에게 내가 이 상품을 안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그 지점장이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누구신지 기억은 안 나요.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를 조금 안쓰럽게 생각을 하신 건지 여하간 자기가 너무 바쁜 와중이었는데 그러면은 DB 그 강남에 있는 본사에 자기가 그때 있을 시간이다. 지점 말고 본사에 강남 DB 손해보험 본사에 있을 시간이니까 거기 몇 층으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티타임이사게 되게 짧은 시간을 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속독인가 하듯이 그 작품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막 이렇게 질문 타임 갖고 약관 받아가지고 또 약관 막 공부하면서 그래서 다음날 제가 약관을 막 전철에서 막 속독하면서 읽으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수상 레저보험을 처음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급하게 상품을 준비해서 갔다는 거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가입을 하시는 날은 아니고 수상 레저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시려고 하셨던 건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되게 수상 레저 업계뿐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자율주행차에 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뭐 그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마운 선배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 선배님 회사에서 무사히 프리젠테이션을 마쳤어요. 왜냐하면 뭐 고객분들은 어려운 얘기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맥락만 이렇게 딱 잡아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기로 수상 레저보험을 파기 시작했나? 약관을 봤으니까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상품 말고 그 전에 약관을 그렇게 열심히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상 레저보험은 약관이 되게 어려워요. 예. 보상과 뭐 손해사정사가 봐도 어려운 게 요즘엔 손해사정사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요. 지금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상 레저에 대한 공부의 시작이었고 계약은요. 첫 번째 계약은 또 대학 선배님이세요. 어느 날 이 선배님을 만나러 간 게 어디였냐면 제가 어떤 선배님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정말 장례식장을 별로 안 갔거든요. 근데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식장도 마찬가지고 인생에서 별로 몇 번 손에 꼽힐 정도로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막 선배님들이 모여 계셨어요. 선배님이니까 또 선배님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어떤 지인 영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다 개척 영업을 했었거든요. 뭐 소방서라든지 뭐 안산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영업을 참 많이 했었어요. 소개가 별로 저는 안 들어오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선배님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막 명함을 이렇게 주는 영업사원 스타일은 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얘기하다가 명함 줘봐라 해가지고 명함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러시면서 뭐야 이러면서 네가 수상레저 보험을 취급한 줄 내가 예전에 알았으면 다 너에게 소개를 해줬을 텐데 라는 어떤 선배님이 계셨어요. 아 그러세요 선배님? 아유 그럼 안타깝습니다. 지금 뵈서 정말 다행긴 한데 예전에 뵀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헤어졌어요. 이제 안전검사를 하시는 선배님이세요. 해양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트나 보트 뭐 선박 이런 검사를 하시는 선박검사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박검사 하시는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검사하시고, 이제 고객이 이런 보험을, 의무보험이잖아요. 수상레저보험이. 그래서 들어야겠다. 소개해달라 하면 이제 저를 소개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명, 2명 이렇게 소개되고 또 소개받으신 분이 또 소개해주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체인지가 됐어요. 일반 보험. 근데 일반 보험은 이제 수수료가 많이 작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체인지 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했었죠. 일반 보험과 임보험을. 그런데 그 임보험을 주로 취급하면서 좀 여러 가지 뭐 빚들이 좀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험을 그만두려고 했댔잖아요. 그런데 수상레저 보험은 계속해서 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100건까지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100건이어도 수수료를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로했었죠. 제가 보험을 정말 그만둘 것이냐 해서 다른 일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객 관리도 해드려야 되고 기존 고객들도 꽤 됐거든요. 제가 10몇 년 일을 했다 보니까 기존 고객분들도 꽤 됐고 그래서 그냥 그만두기는 그렇고 이제 오후에 다른 일을 하면서 오전에는 보험 관리 이렇게 많이 해줬죠. 그런데 계속해서 수상레저 보험이 이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수상레저 보험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고요. 드론 보험은 보험을 관두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이제 선배님께서
이분도 이제 대학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참 인연이 다 있었는데, 이 선배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 서울시 소속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론공원을 관리하시는데, 그 보험을 들려고 한다. 네가 와서 좀 봐줘라. 보험을 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그 한강공원에 가가지고 드론 공원도 보고 관리하시는 공원도 보고 되게 좋더라고요. 막 기분이 확 트이는 게. 그때 한참 망할 때여가지고 뭔가 놀러 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연 속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드론도 보이고 와 가슴이 탁 트이고 와 참 이런 세상도 있구나. 드론이라는 게 있구나. 드론 공원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막 사진 팍팍 찍고 막 이랬어요. 그때 한참 제가 블로그 할 때였나 해가지고 신기하다 생각해가지고 막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래서 그때 처음 드론을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선배님께서 이제 현재 보험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너가 좀 드론 보험을 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드론 보험을 드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이미 배상책임 보험을 들어놨으니 선배님 드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험은 들으실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배님께서 명함하고 어떤 자료를 좀 놓고 가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 드론 여기 보험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개인 취미용 드론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취미용 드론은 드론 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인연이. 그래서 드론 보험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드론 보험을 또 파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드론 보험이 뭔가 해서 쭉 보는데, 그래서 코드가 있으니까 나는 어느 보험이든 설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보통 설계사들 이제, 저도 예전에도 그랬고, 내가 했던 상품 계속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망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뒤를 안 돌아보는 것 같아요. 앞만 보고 가죠. 그래서 참 망했던 것이 인보험으로 해서 망했던 것이 참 좋은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망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앞만 보지 뒤를 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차로 이렇게 이동하고 아침에 설계해서 그 설계서 견적서 들고 고객들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막 10시 막 11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망했기 때문에 제가 수상레저 보험으로 또 하게 됐고 또 망했기 때문에 이제 드론 보험. 이제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공무원 시험도 봤다 그랬잖아요. 공무원에 계신 선배님께서 선생님 혹시 이번에 이 자리가 있는데 한번 시험을 봐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진짜 치렀어요. 제가 그 나이가 벌써 몇 살이냐. 뭐 40이 다 될 때였나 아니면 40 초반이었나.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뭐 나이와 또 상관없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류 심사는 이제 통과가 됐어요. 제가 해양대 나와가지고 해양대와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채 뭐 비슷하게 뽑는데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1차는 합격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공무원의 길입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면접을 보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주일은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한강공원이라는 곳이 주일날 되게 바쁜 곳이에요. 네, 일을 많이, 그러니까 가끔 뭐 일을 많이 자주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꽝이 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해양대를 나왔기 때문에 수상 레저 보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좀 되게 신기해 하거든요. 요즘 사람 어떻게 해서 수상 레저 보험을 어떻게 해서 드론 보험을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건설 관련된 뭐 보험 뭐 기타 인보험도 안 하는 건 아니고 화재 보험 뭐 등등 다 해요. 그러나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상 레저 보험과 드론 보험이 이제 주를 이루죠.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났고요. 이게 다 참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그냥 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그 만나게 해주셨고, 제가 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나 사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고, 누구를 만나서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어쨌든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해양대라는 곳을 허락해 주셨으면은 그거에 또 관련된 일도 또 뜨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이쪽으로 오게 이렇게도 하셨고, 또 그 분야가 또 자기랑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 받는 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맞는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설계사 분들 중에도 모든 보험을 판매하시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영업하기에도 오히려. 자기가 어떤 관련 있거나 어떤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파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설계사 강의? 이걸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상품, 일반 보험만 하더라도 인보험까지 하면 정말 엄청난 양의 개수가 보험이 많겠죠. 그러니까 종류만 따져도 대략 100개가 넘는데, 보험의 종류만 해도요. 근데 상품으로 따지면 1000개가 뭐야. 몇천 개 아니면 10,000개까지 될 거예요. 옛날 거부터가 아니라 이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 허가 하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만 하더라도 몇천 개에서 10,000개까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상품들 중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상품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 수상 레저보험과 드론보험이거든요. 보험 설계사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이제 물 흘러가듯이 열어주시는 거 있어요. 열리는 거. 그 다음에 현재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이런 걸 좀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수상 레저보험과 드론보험을 취급하게 된 어떤 계기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마무리 지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변부장이 드론보험과 수상 레저보험을 취급하게 된 스토리,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들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어떤 일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고요. 지루하셨겠지만 혹시 끝까지 들으실 분은 없으셨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